승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손님 좀 오는데.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손님이요? 몇 분이나요? 승호가 손가락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한 12명?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승호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로 뭐 간단하게 좀 차려봐. 회사 동료들이야. 저는 그 돈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만 원으로 12명 저녁을요? 승호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응, 내가 알아서 잘하잖아. 1시간 후에 온다. 저는 분노를 삼키고 미소를 지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승호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손님 좀 오는데. 승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손님이요?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승호가 손가락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한 12명?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2명이라니. 저녁 6시에 갑자기 12명을 데려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장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승호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었습니다. 이거로 뭐 간단하게 좀 차려봐. 회사 동료들이야. 3만 원. 12명의 저녁을 3만 원으로 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승호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만 원의 식탁. 승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냉장고와 냉동실을 뒤졌습니다. 남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마트에 달려가 최저가 상품들을 샀습니다. 시간은 1시간밖에 없었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소 비용으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상차림에도 신경 썼습니다. 저렴하지만 그럴듯해 보이게.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승호가 문을 열었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단순한 동료들인지. 식탁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승호는 자랑스럽게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손님들의 표정도 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마셨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12명의 손님들은 제가 차린 음식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편하게 드세요. 저희 집사람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승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냉동 만두를 데워 접시에 예쁘게 담은 것, 라면을 삶아 양념을 바꿔 파스타처럼 꾸민 것,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시들어가는 채소로 만든 샐러드. 한 남자가 만두를 집어먹었습니다. 중년의 신사였고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더니 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승호 팀장, 이게 3만 원짜리 식탁입니까?
승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승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집사람이 알뜰하게. 남자가 손을 들어 승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강도훈 회사 전무이사입니다. 승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 부장 박성민입니다. 경영기획실 실장 이현주입니다. 재무팀 이사 김태준입니다. 12명 모두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승우가 말했던 동료들은 사실 그를 평가하러 온 상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승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강도훈 전무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승우 팀장,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를 아십니까?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강도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팀장 승진 심사 때문입니다. 리더십 평가의 일환이죠. 승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도훈이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리더는 팀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승우 팀장, 당신은 12명의 저녁을 3만 원으로 준비하라고 부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승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도훈은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더군요. 팀 회식비를 최대한 줄이고 직원들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심지어 야근 식대조차 아끼라고 했죠. 인사팀 부장이 거들었습니다. 직원들 불만이 심각합니다. 승우 팀장의 과도한 비용 절감 때문에 팀 분위기가 최악이에요. 승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이 형편없죠. 하지만 3만 원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강도훈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죠. 그는 승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승우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들 밥값도 아끼고 가정에서조차 비용을 줄이는 팀장이라 리더십이 심각하게 의심스럽군요. 다른 경영진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무팀 이사가 말했습니다. 비용 관리는 중요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승우 팀장은 그 선을 넘었어요. 경영기획실 실장도 거들었습니다. 오늘 이 식탁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부인에게 12명 저녁을 3만 원으로 준비하라니 이게 리더가 할 일입니까? 승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강도훈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승우 팀장, 이건 당신 팀원들이 제출한 익명 설문 결과입니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불만, 과도한 업무 지시, 복지 무시, 인격 모독까지. 이런 사람에게 팀장 자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강도훈의 선언에 다른 경영진들도 동의했습니다. 승우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승우는 변해야 했습니다. 강도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승호 팀장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경영진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승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승호만 남았습니다. 승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승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폭로는 다음에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이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승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훈 전무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좀 두고 갔네요. 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두고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강도훈이 승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호 팀장, 사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승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도훈이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님, 이제 밝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호가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누군지 알아요? 승호가 어리둥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지. 내 아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승호에게 건넸습니다. 승호가 명함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하 경영자문위원 초기 투자자, 그리고 아래에는 승호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설명했습니다. 윤하님은 작년에 우리 회사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셨죠. 그리고 현재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지? 너 그냥 주부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부이기도 하지만 투자자이기도 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승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돈은 어디서 났는데?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일했던 회사 기억해요? 저 거기서 주식 옵션을 받았어요. 회사가 상장되면서 그 주식이 큰돈이 됐죠.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승호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 회사에 투자했어요. 당신 회사도 그중 하나였고요. 재미있죠?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 제가 투자한 거예요. 강도훈이 거들었습니다. 유나님의 투자 덕분에 우리 회사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문위원으로 모신 거죠. 승호는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모든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계획한 거예요. 승호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일어서서 승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제가 뭘 사면 낭비라고 했죠. 근데 당신은 골프도 치고 회식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셨어요. 승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3만 원 사건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어요. 12명 저녁을 3만 원으로 차리라니. 저를 뭘로 본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승호가 저에게 한 말과 행동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언제 얼마를 주셨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어떻게 저를 무시했는지.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당신 회사에 투자하고 경영진과 친해지고 당신의 리더십 문제를 조사했어요. 강도훈이 덧붙였습니다. 유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승우 팀장의 가정 내 행동과 직장 내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저는 승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저를 무시했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무시했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3만 원 식탁을 준비한 거예요.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승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는 사실이. 강도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나님 좋은 밤 되세요.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훈이 나가고 거실에는 다시 저와 승우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한테 달렸어요. 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한다면 우리는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승우는 제 눈을 보며 알았을 것입니다. 저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생각할 시간 줄게요. 하지만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을 드디어 표출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유나. 잘했어. 밖에서는 승우가 혼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충격을 소화하며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끝났어. 고마워. 민지는 이 계획을 함께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했어, 언니. 이제 쉬어. 저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승우는 소파에서 잠든 채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승우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아침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서 드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승우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하고 하죠. 승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승우는 회사에서 정식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리더십 교육과 직책 재검토. 사실상 강등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통보받았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시쯤 승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부엌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테이블에 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 자리에서 내려와. 대리로 강등이야. 리더십 재교육도 받아야 하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낀 3만 원, 오늘 정말 크게 돌아왔네요. 승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원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원했던 건 당신이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승우가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는 알까요? 한참 후 승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승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부부 재정 계약서예요. 앞으로 우리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거죠. 생활비, 저축, 투자 모두 명확하게 나눠놨어요. 승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2번째는 가사분담표예요. 요리, 청소, 빨래, 장보기 모두 공평하게 나눴어요. 승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3번째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태도 변화 약속서예요.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적어놨어요. 승우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방적이라고요? 그럼 3만 원으로 12명 밥 차리라는 건 일방적이지 않았나요? 승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회사 이사회에 당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정식으로 보고할 거예요. 승우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협박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선택이죠.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승우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해?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까지요. 자정 전에 서명하세요.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승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서명했어. 저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하죠.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행동에 달렸어요. 약속을 지키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승우는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 민지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완벽했어. 정말 완벽했어. 저는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할 거야?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가 변한다면 우리는 계속 함께 살 수 있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결정할 거야.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했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절대 감정으로 하면 안 돼. 계산으로 해야지. 민지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언니의 승리를 위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승우가 변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승우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대로 가사 분담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은 좋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승우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다녀왔어. 저녁 뭐 먹을까?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만들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승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고. 3만 원의 복수 식탁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